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영주권과 노동 허가증이 최신 기술을 도입한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경됩니다. 신분증 위조와 이민 사기 근절을 위한 이민서비스국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19일 5월 1일부터 차세대 보안 신분 서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영주권과 노동 허가증 카드 디자인 변경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스뉴스는 뉴욕 등 대도시 일부 이민자 밀집 지역에서 단돈 $300면 불과 1시간 만에 정교하게 제작된 가짜 영주권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영주권과 노동 허가증 카드 디자인 변경은 신분증 위조와 이민 사기 근절에 대한 이민서비스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새로운 그린카드는 얼굴 사진이 양면에 들어가고 독수리와 자유의 여신상 이미지가 삽입되며 홀로그램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위조 방지를 위해 최신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소지인의 서명과 뒷면의 광학 스트라이프는 사라집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재고로 인해 5월 1일 이후라도 일부는 기존의 그린카드를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그린카드 소유자는 유효기간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고 갱신 신청 시 새롭게 바뀐 디자인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가짜 영주권으로 일을 하거나 불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아내는 경우도 있지만 더 위험한 것은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테러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영리 단체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했던 기부금 소득공제 제한 방안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금 수입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세제 개혁의 일환으로 기부금 소득 공제의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의회 전문지 더 힐이 19일 보도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세제 개혁안의 핵심인 개인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금 수입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당시 항목별 소득 공제액 상한을 개인 $10만, 부부 $20만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때에도 연소득이 개인 $20만, 부부 합산 $25만 초과할 경우 소득 공제 상한선을 28%로 설정하는 내용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비영리 단체 연합체의 강력한 반대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기부금에 주던 세금 혜택을 줄이면 각종 구호단체들에 기부하던 기부자들이 급감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당시 의회 합동조세위원회는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10년 동안 $5,420억 추가 세금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최근 신분 노출을 우려해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금 보고 건수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불법 체류자의 세금 보고가 지난해에 비해 20% 줄어 $50억 연방정부 세금 손실이 예상됩니다. 불법 체류 신분의 납세자들이 세금 보고 시 개인정보 노출로 추방 조치를 당하지 않을까 우려해 세금 보고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이민자 옹호 단체들에 따르면 올해 개인 납세자 번호를 이용해 세금 보고를 하려는 이민자들은 지난해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국세청은 합법적 신분이 없는 불법 체류자들도 납세자 번호를 이용해 매년 세금 보고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불법 체류자 450만 명이 낸 세금 납부액은 $240억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하지만 추방 공포로 불법 체류자들의 세금 보고가 20% 줄어 연방정부에 납부되는 세금은 $50억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RS는 이와 관련해 서류 미비자들이 납세자 번호를 신청할 때 신청자의 자료는 다른 기관에서 조회나 활용을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았으며 세금 보고 시 개인정보도 절대 이민당국에 보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무 전문가는 신분 노출이 두려워 세금 보고를 회피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고 말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다시 정치권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벤자민 라모스 전 팰리세이드 파크 경찰서장이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는 이유로 시장과 행정관, 시의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9일 레코드 보도에 따르면 벤자민 라모스 전 팰리세이드 파크 경찰서장은 지난 4일 주 법원에 정치적 보복을 이유로 제임스 로툰도 시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5년 제임스 로튼도 팰리세이즈 팍 시장과 마이크 폴로타 전 팰리세이즈 팍 민주당 위원장과의 충돌 이후 정치권 갈등이 또 불거졌습니다. 라모스 전 서장은 지역 한인들과 좋은 유대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타운 정부와의 불협화음을 빚었고 2016년 6월 일상 장애를 이유로 은퇴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대상은 시장뿐 아니라 데이빗 로렌조 행정관, 샌디아 페레라 시의원으로 라모스는 이들이 자신을 불법적으로 간섭하고 압력을 행사했으며 은퇴를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는 2015년 페레라 의원의 아들 마크 매싱의 공금 유용 혐의에 대해 내사하던 중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라모스 전 서장은 몇몇 정치인이 보복적이고 적대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었고 은퇴 후에도 정부가 약속한 연금과 건강보험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라모스 전 서장은 연방수사국에 정치인 부패 혐의에 대해 제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FBI의 팰리세이즈 팍 정보에 대한 수사 가능성은 현재로선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뉴욕시 담배값이 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 시내 최저 담배 소매 가격을 13달러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담배세 추가 징수에 따른 세금 수입은 서민 아파트 건립에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리 존슨 뉴욕시 의원은 최근 담배 가격에 담배세 10%를 추가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현행 10달러 50센트인 담배 가격이 13달러로 인상되는 것이지만 흡연자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빌 드블라지오 행정부의 금연 정책과도 발을 맞추고 있어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뉴욕시 담배 가격이 빠르면 연내 또다시 인상될 수 있습니다. 담배세 추가 징수로 100만 달러의 세금 수입이 예상되며 이는 서민 아파트 건립에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와 관련해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적인 담배 회사들과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또 흡연 인구를 줄이기 위해 담배값 인상 조례안을 포함한 5가지 조례가 담긴 패키지 금연 정책 조례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이외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자담배 판매 라이센스를 일반 담배와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했습니다. 또 주거용 아파트의 소유주는 흡연 정책을 입주민들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고 위반하면 $100의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뉴욕 시내 상당수의 공립학교 수돗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성분이 검출됐지만 뉴욕시 교육청이 뉴욕 시내 공립학교들의 식수가 안전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식수에서 발견된 납성분이 위험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시 교육청은 최근 뉴욕시 5개 보로 내 초등학교 식수 검사 결과를 근거로 공립학교 내 식수가 안전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로즈 부교육감은 뉴욕시는 사안에 따라 식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학생들은 안심하고 교내 식수를 마셔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이제까지 학교 식수로 인해 납 중독 증세를 보인 학생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환경 전문가들은 최근 조사에서 뉴욕시 내 공립학교 상당수에서 기준치를 넘는 납성분이 검출됐고 학생들의 납 중독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납 중독 보고 사례가 없다는 교육청의 설명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사도 실시하지 않고 납 중독 증세가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설명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은 일부 공립교 식수에서 발견됐던 납 성분은 위험 수준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지옥철로 불리우는 7번 전철. 어제 오후 7번 전철 전 구간이 마비되며 퇴근길 교통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이용객들은 요금만 올리고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는다며 MTA를 비난했습니다. 19일 5시 50분쯤 7번 전철 맨하탄 허드슨 야드부터 플러싱 메인스트리트 역까지 전체 노선 운행이 약 1시간 중단되면서 퇴근길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신호 시스템의 고장 때문으로 알려졌으며 오후 6시 40분쯤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특히 이날 뉴욕 매츠의 홈 경기가 열리는 날이어서 전철 안은 이용객들이 몰리면서 독세통을 이뤘습니다. 시민들은 SNS를 통해 사진과 글을 올리며 상황을 전했고 야구 팬들은 반복되는 사고 발생에 원성을 쏟아냈습니다.
한 시민은 트위터를 통해 7번 전철 사고 소식을 전하며 MTA가 대신 버스를 타라고 안내하고 있는데 이용률이 낮은 버스의 이용을 늘리기 위해 꾸민 일인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다른 시민들도 전철과 버스 요금은 자주 올리면서 서비스의 질은 개선되지 않는다며 MTA를 비난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7번 전철이 또 고장이나 수천 명이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며 요금은 또 왜 올린 것인가라고 쓴 트위터의 글을 소개했습니다. 한편 일명 지옥철로 불리는 7번 전철은 잦은 개보수 공사에 예고 없는 운행 중단 등으로 이용객들의 원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과 주택국이 어린이 추락사고 방지 윈도우 가드 설치 합동 캠페인을 벌입니다. 뉴욕시 3가구 이상 주택이나 건물주는 10살 이하 어린이가 있을 경우 반드시 윈도우 가드를 설치해야 합니다. 마리아 토레스 스프링거 뉴욕시 주택국장은 10살 이하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 반드시 윈도우 가드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오기 전에 윈도우 가드 설치 작업을 마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에서는 3가구 이상 주택이나 건물주는 10살 이하 아동을 동반한 세입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윈도우 가드를 설치해야 합니다. 윈도우 가드 조례에 따르면 임대 계약서 작성 시 10살 이하 아동이 있는지의 여부도 확인해야 하며 매해 초 세입자들에게 윈도우 가드 설치 규정 공문을 보내야 합니다. 세입자는 2월 15일까지 10살 이하 아동 거주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어린이가 없는 세입자도 요청을 하면 설치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한 가구에서 2가구 주택의 경우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권고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의 경우도 2층 이상 건물의 경우 10살 미만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는 윈도우 가드를 설치해줘야 합니다. 윈도우 가드는 내리닫이 창문에 설치할 경우 L 모양의 철제를 위쪽 창문 트랙에 따로 달아 아래쪽 창문이 4.5인치 이상 열리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종합병원의 절반 가까이가 환자들을 위한 의료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료산업조사 비영리 단체 리프프로그에 따르면 최근 캘리포니아주 270여 곳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병원 내 감염 사고나 의료 사고 등 전반적인 안전성을 분석해 A부터 F까지 등급을 매긴 결과 이 중 절반에 달하는 46%가 C 또는 C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 전역에서 병원 10곳이 낙제점인 F등급을 받은 가운데 이 중 6곳이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병원의 안전관리 부실로 매일 1000여 명의 환자가 의료사고로 숨지고 있다며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최고 점수인 A등급을 받은 병원들이 가장 많은 주는 메인주로 조사됐습니다. LA 지역의 오존 농도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대기 오염 수준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폐협회 연례 공기상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캘리포니아주의 대기 오존량과 대기 오염 수준을 조사한 결과 LA시의 오존 농도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LA 지역의 오존 농도는 캘리포니아 대도시 가운데 5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돼 대기 오염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당국은 캘리포니아로 인구 유입이 급증함에 따라 자동차 등 교통수단 이용이 증가해서 오존 농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당국 차원의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폐협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미 전역에서 6번째로 대기 오염이 심각한 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퀸즈 아스토리아 할렛스 포인트 프로젝트가 재추진될 전망입니다. 지난 9일 통과된 뉴욕주 2018 회계년도 예산안에 421A의 부활 수정안인 어포러블 뉴욕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다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개발사 측은 프로그램 만료로 중단됐던 건물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 완공되는 이 건물에는 서민용 81가구를 포함한 405가구의 아파트와 슈퍼마켓이 들어섭니다.
19일 오전 8시 30분쯤 뉴저지 트랜짓 열차가 맨하탄 펜스테이션으로 진입하던 중 선로 위에 멈췄습니다. 이로 인해 펜스테이션 뉴저지 트랜짓 열차들과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등의 열차 운행이 30분 동안 지연되면서 출근길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사고 열차에는 승객이 타고 있지 않았으며 10시쯤 모든 열차 운행은 정상화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닷새 만에 또다시 발생한 것입니다. 나소 카운티 나이스 버스에 $280만 달러의 구제 예산이 지원됩니다. 뉴스데이에 따르면 나소 카운티 금융규제위원회는 18일 카운티 보조금 $130만 달러와 노동력 절감으로 얻은 $150만 달러 등 총 $280만 달러를 나이스 버스 회사에 지원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나이스 버스 노선은 매일 약 2천여 명의 승객이 이용하며 지원금은 N1과 N19, N57, N78과 79번 노선을 계속 운행하기 위해 쓰이게 됩니다. 19일 뉴저지주 포틀리 더 팰리세이즈의 한인과 아시안 소유주 100여 명이 콘도 관리회사와 소유주 이사회에 투명한 운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콘도 운영회사는 투명한 운영을 해라, 이사회는 소유주를 대변해야 한다 등의 항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참석자들은 주차장 수리로 수백만 달러를 융자한다고 하면서 이사회의 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으며 소유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은 구름이 많은 날씨에 천둥과 번개를 치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2도, 섭씨 17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섭씨 9도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흐리고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월요일은 차차 맑아지겠으며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